이희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창 의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일단 보고는 잘 받았고요. 설계 변경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용역 도급액 기준 해가지고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474페이지입니다. 18년도, 19년도, 20년도 쭉 보니까 지금 20년도에는 4건 정도가 지금 설계 변경이 있었는데 전체 몇 건 중에 4건입니까 이게? 사업량. 그거는 그 변경된 사항만 파악을 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까지는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 됐고. 예. 왜냐면 이제 그동안에 우리 사업들이 보면 여기는 뭐 주로 또 뭐 소액만 지금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잘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보면 뭐 10%, 20% 이상 이제 올라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나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했던 건데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 같아서 일단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또 특히 또 도시주택국에 지금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제 참 이렇게 이제 광주에서 철거 과정에 있던 그 건물이 붕괴되는 바람에 여러 분 이제 사상자가 생기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제 많은 건물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또 사전 검토를 한번 해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점검을 해주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504페이지입니다. 504페이지 보면 택지지구 개발 지구내 뭐 다가구나 단독 다가구 이 쪼개기 현황에 대해서 이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여기 고읍지구도 이렇게 이런 사례가 있어서 또 단속도 하고 고발도 하고 여러 이 사례가 끊기질 않아요. 예. 이게 계속 이렇게 우리가 고발하고 해서 이게 이 원칙이 자꾸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보완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 옥정지구 내 불법 대주선 쪼개기 현황의 이제 내용을 이제 그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약 64동에 네. 그 한 420가구 정도가 이제 불법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사전에 처분 그 사전 통지라든지 그다음에 시정 명령이라든지 그게 이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뭐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쪼개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수익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 예, 수익성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단독 다가구가 지금 3층이니까 지금 다섯 가구죠 보통 예, 다섯 그렇습니다. 가구란 예. 말이죠. 예. 그러면 인근 시하고 봤을 때 우리 시하고 그 건축 허가 지금 규정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 택지개발지 사업지구는 각 지구별로 다 틀립니다. 네. 네, 아니, 저희 그러니까 옥정 해촌지구는 이 다른 그 택지개발 사업지구하고 틀려서 공원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당초부터 계획이 돼 있어서 그 가구 수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 부분 다른 데는 뭐 7가구가 뭐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5가구로 한정해서 그러니까 하는 예,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 택지개발 사업 그거를 자체가 수익성을 좀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예요, 내 얘기는. 왜냐면 그거 불법이 일어날 걸 뻔히 보여 우리는. 보이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땅값 대비 사업비 대비 마진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 사고를 치는 거거든. 이거를 우리가 근절시키는 방법을 좀 우리도 제시를 해야 된다 그 얘기야 지금.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그 LH에서 사업 지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LH 쪽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가구 수를 늘려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보면 기존의 땅을 매각한 사람들의 그 형평성 차원도 있고
또 기존에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한 사람들은 왜 이거를 저 가구 수를 늘려줘가지고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생활 환경을 또 열악하게 만드느냐 그런 반대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맞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쪼개기 하면 원상복구가 안 되잖아, 그죠? 원상복구 안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 양주시에 단독 다가구 이렇게 불법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 있어도 원상복구된 건 거의 없어요. 원상복구는 몇 건은 있는데, 예, 몇 건, 예, 몇 건은 있는데 열에 9은 원상복구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집 팔아먹고 다 나가는 사람들이지. 그러면 세입자나 여기 이 집을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만 피해자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 양주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 집을 지은 사람들은 이미 돈만 다 벌고 갔단 말이지. 근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그러면 완벽하게 준공 낼 때 이 사람들 준공 낼 때 대충 보면 압니다. 쪼개기 할 건지 안 할 건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준공 전에 그럼 확실하게 차단을 하든가. 근데 어물쩡하게 해놓으니까 좀 이런 사고 계속 나는 거거든. 그럼 고업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에 그 예, 양주동에 제가 지역구니까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 앞에는 주차장이 다 부족해요. 왜냐? 집은 없어도 차는 다 있어 지금은.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보면 요새 한 가구에 차가 2대, 3대란 말이죠. 그러면 주차난이 빤해요. 빤히 보이는데 이거는 정확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LH하고 관계가 있으면 LH가 그러면 공용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 준다든가 무슨 방안이 있어야지. 이걸 뭐 맨날 땜질식으로 그 사고 나는 거 뻔히 알면서 사고 나면 민원 들어오면 한번 가서 이행하게 한번 부과하고 그걸로 끝나고 또 가면 또 다른 데서 또 이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딴 데서 사고 또 치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 지금. 이런 반복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제 강구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이 당초의 그 허가 기준에 모든 지침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 건물을 짓고 이제 불법으로 하고 한 사항들을 그 향후에 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거를 추진해 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유 같습니다. 어렵죠. 예, 그 아니 문제가 근데 내가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뭐 우리가 녹지부 뭐 비율 뭐 이런 거 따져서 뭐 쾌적한 주거 조성을 예, 위해서 이렇게 예. 한 건 나 이해를 하는데 네.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집 3층, 4층 올려가지고 그 평수 만약에 40평씩 되는 바닥 면적 40평씩 되는 걸 한 가구씩 살 사람은 없거든, 솔직히. 그럼 바닥 면적을 줄이든가 하여튼 그렇게 뭐 개인 재산이라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줘야지 이거를.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해야 사항입니다. 돼요. 예, 예. 왜냐면 해야지. 그래야 어차피 이 사람들도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돼야 들어오는 거고 돈이 안 되니까 땅을 사는데 돈이 안 되니까 쪼개기하고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알면서 우리가 지금 방치하는 거거든.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집 지어놓고 다 분양해 먹고 나면 그 피해는 다 우리가 양주시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 문제, 도로 문제, 나중에 뭐 화재가 나거나 이랬을 때 인사사고 나고 하면 그 책임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하여튼 장기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그거는 적절한 우리 방안을 한번 국장님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정책적인 그런 거 배려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 혼자 결정을 못 하겠지만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꼭 짜시기를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리라 믿고요. 그리고 뭐 이 사람들 뭐 한번 단속 허가하면 솔직히 우리가 농지나 그린벨트나 이런 데 보면 또 한번 이행이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또 벌금 매기고 또 매기고 해서 결국 근절을 시키는데 여긴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한단 말이야 여기는. 그죠? 한 번 때리면 그만이야. 두 번은 할 수 없잖아 솔직히. 민원이 생기기 전에는 못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만들어 주길 바래요. 예. 네, 그다음에 산림 쪽에 541페이지 이 페이지를 볼게요. 그 이제 가막산에 참 산세가 좋더라고요. 이제 작년에 이제 한번 가봤어요. 네. 산세가 참 좋고 그래서 거기다 그 등산로 또 설치를 해서 참 좋은데 근데 활용면에서 좀 떨어지더라고요. 올해도 내가 이제 그쪽에 이제 촬영을 하러 이제 갔었는데 거기 그 하늘 계단이라 그러나 그랬죠? 그 이름을 뭐라고 줬죠? 구름제? 구름제라 구름제. 뭐라고 줬는데 예. 막상 올라가려니까는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 한 2km 정도 됩니다. 네, 예. 쉽지 않아요. 그 주차 문제나 또 요번에 당연히 거기 입구에다 이제 캠핑 예, 그걸 숲속 야영장 만드니까 지금 하고 그나마 있습니다. 예. 그나마 조금 이해는 되는데 구름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등산로 그 연결도로 예. 이정표나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좀 필요해요. 내가 가보니까 직접 네, 내가 네. 올라가 봤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취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놨으면 접근성이나 어떤 그 방향 표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왜냐면 우리는 그래도 지역을 아는 사람인데도 보면 조금 헷갈린단 말이지. 근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런 정확한 표기가 안 돼 있으면 힘들어하거든. 그다음에 또 양주에 어떤 또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든단 말이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좀 이정표나 이런 걸 좀 잘 좀 정비했으면 합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소나무 시드름병이나 또 요새 이제 꽃매미가 좀 있으면 이제 나올 텐데 우리가 지금 방제는 그 방제차로 보통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방제차로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사전 예찰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전 예찰은 이제 저희가 그 수시로 좀 계속 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전에 이제 발생되면 바로 방제하는 이제 작업을 그 통해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회천대방 네. 그러면 거기 지금 방제 그 소나무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산악이니까 네, 산 같은 데는 지금 방제를 어떻게 합니까? 산은 방제차가 올라갈 수도 없고 예를 들면 그리고 저 참나무 시드름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끈끈이를 붙이잖아요, 그죠? 감자나 예, 예. 갔는데 보면은 내가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새벽에 산을 자주 가는데 보면 길목에 사람이 잘 가는 그런 쪽에만 쭉 있지 조금만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게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죽은 나무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거 그 사업을 이제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주잖아요, 그죠? 예, 저희가 이제 연도별로 이제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예, 보통 이제 그 연 한 40에서 50헥타 이 정도 이렇게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예, 예. 그걸 사업을 현장을 좀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죽은 나무에도 끈끈이가 감겨져 있어. 네.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등산로나 사람이 보이는 쪽 위주로 하지 말고 그 안으로도 좀 해줘야 돼요. 안으로도. 그게 왜냐면 거기서 번지거든. 번지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나무 소나무 그 무슨 병이라 소나무 재선충? 해전충병이요. 네, 재선충 같은 거 하면 산의 방제는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일단 뭐 발생되면 피해목 제거 예방 그 나무 그 주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목을 제거를 해서 그 엄격하게 반출해서 그 하는 부분도 있고요. 방제 농약 예, 살포나 예, 이런 건 안 하고 그 나무를 지금 그 주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주사. 예, 예, 예. 그러니까 피해목만 이제 보이는 대로. 예, 예. 그러면 피해목을 보려면 어떻게 예찰을 합니까?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 시드름병이 그 약간 나무가 죽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 이 뭐 색깔이 좀 변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또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그걸 부분에 일일이 육안으로 하는지 네. 뭘로 하는지. 육안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산림휴양과장이 예, 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병해충 예방 예찰 방재단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수시로 그렇게 할 만한 위치라든지 기존에 이렇게 발생됐던 부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예찰 활동을 해가지고 해서 사전에 좀 그런 부분이 보이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주사나 자, 이제 국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요새 산에 나무가 울창하잖아. 그러면은 산 속에 들어가면 다른 이 옆이 보이질 않아요. 내 앞에만 보여. 확실한 얘기로.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산에 어느 나무가 병들었는지는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산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막말로 어두우면 방향 못 찾듯이 산에 들어가면 좀 저 멀리 있는 내 시야에서 멀리 있는 나무는 병이 들은 나무를 확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공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예, 무슨 드리는 말씀인지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예. 저희가 그 예찰 활동을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우리가 꼭 피해가 나면 뒤따라다니면서 지금 방제를 하거든요. 예. 그럼 맨날 계속 근절이 안 되는 거야.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우리 시청 앞에나 양주역에도 보세요. 지금 소나무가 새빨개 지금 한 2달 됐어요. 저거. 네. 근데 여태도 지금 저 소금 피해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소금 피해가 확실하면 뽑아버려라. 어차피 못 산다. 그리고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우리 집안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집안 자체가 우울해지듯이 우리 시목이에요. 소나무는 시목인데 저렇게 다 빠져 있어요. 지금 뻘겋게. 지금 2달을 지금 넘게 지금 저걸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우리 전체 시민이 보고 있는 거죠. 저럴 때는 저거 어차피 못 살아나는 거 살아날 수 있어요, 저거? 우리 저 산림과장님 소나무 살릴 수 있어요, 저거? 일단은 이제 그 나무 의사가 조사를 좀 해가지고요 나무 일차적으로 나무 의사가 그러면 못 살리면 책임진대요? 아니 그건 저거 아니고 어차피 일차적으로 못 살아. 못 예. 살면 빨리 뽑아버려요. 지금 보기 싫어 죽겠어, 진짜. 우리 시의 망신이야 지금. 시목인데 저렇게 하고 지금 방치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시에 여기 보면 보건소 뒤에도 거기도 보면 뻘겋게 죽어 있고 몰라. 그게 진짜 그 의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지만 다 그게 소금 피해라 그러는데 소금이 접하지 않는 부분도 주차장 같은데 길에는 이해래. 소금 뿌리고 가면 물이 녹아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물이 튀어서 그래서 소금물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유독 소나무만 죽어. 다른 나무는 하나도 안 죽고 소나무는 유독 죽는데 소나무가 그렇게 약하면은 아예 도로가에 심지 말든가.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예, 좀 생각하시고 저 당장 뽑아버리고 빨리 교체하세요.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네.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어차피 산림 쪽인데 우리가 저수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책이 없는 거예요. 저수지가 있어요. 그러면 공익산지를 묶어놓습니다. 그죠? 예. 공익산지인데 그게 뭐냐? 뭐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 차원에서 지금 묶어놓는 거거든. 근데 이제 덕계 저수지에 그 인근에 지금 네. 애인 어린이집인가 그걸로 해서 이제 그 공익산지를 풀어줬는데 그게 지금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는 풀어줄 수 있다고 분명히 이제 법령에 나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법 틀리고 저 법 틀리고 해서 맞는 법에다 맞췄는데 그러면 하위법보다는 상위법이 우선해야 되는데 상위법에서는 공익산지에는 아무것도 허가가 안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죠? 맞죠? 네, 예. 예, 예. 근데 그 하위법으로 적용을 해서 거기가 이제 공익산지를 풀어줬는데 노유자 시설이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고 요양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그 주변에 땅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또 풀어달라고 요구하면 풀어줄 수 있나? 그걸 좀 답변 좀 해줘봐요. 그게 이제 가장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토지연결상의 용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네, 있죠. 그다음에 공익산지라든지 보존산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고요. 그 법령에 맞아서 그 행위 허가 가능하더라도 그 말씀드린 대로 다른 법령에서 저촉되는 부분들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그 하위법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융통성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보통 상위법을 우선 따른단 말이지,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린벨트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린벨트에서 증개축이나 신축은 일절 안 되고 네, 그러면 뭐 딱지를 사서 심으면 되고 이제 이런 뭐 있듯이 공익산지는 무조건 일절 개발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상위법에.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하위법에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했듯이 뭐 약간의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근데 보면 그러니까 어느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제 해주세요, 이제는. 그런 그런 다른 부분은, 분들도 예. 공익산지에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명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먼저 말씀하시는 데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공익산지 못하게 돼 있으면 다른 법의 법령에는 뭐 사업비 용도지역이 가능하더라도 공익지원의 훼손이 안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거 뭐 따라서 저기 되고 어느 거 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게 있으면 잘못된 거죠. 일단은 허가가 나갔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만약에 평등해야지. 맞습니다. 예. 힘 있는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고 힘 어딘지 없는 알려주시면 사람한테는 안 되잖아요.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예, 지장서 맞은 편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미 허가가 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예, 거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이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